맨발로 걸으면 무릎 연골이 다시 살아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단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놨고 82세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 먹던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그 비밀은 그냥 걷는 맨발 걷기가 아니라 효과를 폭발시키는 특별한 방법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 평생 발만 아프고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라고 하면 그냥 신발을 벗고 땅 위를 걷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면 뼈와 근육은 물론 혈액순환까지 바꿔놓는 강력한 건강법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발바닥은 다치고 무릎과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 넘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고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겁이 나서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맨발 걷기를 해보라고 했답니다. 처음엔 귀찮고 위험할 것 같아 거절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3주 만에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를 놓게 됐습니다. 비결은 매일 20분 이상 올바른 자세로 맨발로 걸은 것이었습니다. 82세 김순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3번은 꼭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밤에 중간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맨발 걷기를 할 때 항상 작은 흙길이나 잔디길을 찾아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전에는 발바닥을 가볍게 주물러서 피를 돌게 한 뒤 시작했죠.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비밀은 발바닥 자극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땅과 직접 닿을 때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근육과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길은 피하시고 잔디나 흙길 또는 모래가 좋은 이유는 발바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건 걸음걸이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살짝 닿게 하고 발 전체로 천천히 체중을 옮기며 마지막에는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 자극이 균형 있게 전달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걷는 시간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처음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20분, 30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걷기 전후로 발을 씻고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차갑거나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것을 관찰하면 몸의 회복 신호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걸음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땅과 직접 맞닿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혈관이 열리고 미세순환이 살아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밤에는 자율신경이 편안해져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발의 작은 근육들을 깨웁니다. 신발 속에서는 평생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맨발 상태에서 지면을 붙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작은 근육들이 무릎과 허리의 충격을 흡수하니 관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입니다.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이 있는 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흙길이나 잔디길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면 발바닥 피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5분 정도로 시작해 점점 20분, 30분으로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는 걸음걸이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고 발 전체로 체중을 옮긴 후 발가락으로 살짝 밀어내며 다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발바닥의 모든 반사구가 골고루 자극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걷기 전에는 발을 가볍게 주물러서 피를 돌리고 걷고 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에 씻어주고 수분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면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9세 박정희 어르신도 맨발 걷기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늘 뻣뻣하고 잠자리에서 자주 깨던 분인데 매일 아침 15분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면서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 근육이 살아난 것이 저에겐 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맨발 걷기의 또 다른 숨겨진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발바닥이 땅과 맞닿을 때 생기는 미세한 전기 자극과 온도 변화가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나 손목처럼 관절에 염증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변화를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뇌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척수와 뇌로 전달되며 감각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발 감각이 둔해진 분은 맨발 걷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모른 채 방치하면 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발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혈관이 수축하므로 겨울철에는 짧게 걷고 난 후 반드시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도 아스팔트 같은 뜨거운 길은 피해야 합니다. 발바닥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맨발 걷기는 단순히 운동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흙이나 잔디를 밟을 때 생기는 촉감과 자연의 냄새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정신과 환자나 불면증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장미숙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불안과 우울로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의 잔디밭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늘고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발바닥으로 땅의 온기를 느끼면 마음속의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공기와 함께 몸의 활력을 깨우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줍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10분씩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과 발목을 풀어주는 준비 스트레칭입니다. 준비 없이 걷기 시작하면 발목 인대나 발바닥 근막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거나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목 돌리기입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발목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라도 아프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발목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고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손으로 발끝을 잡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15초 유지합니다. 양쪽 모두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 근육과 아킬레스건을 풀어 걸을 때 충격 흡수를 돕습니다. 세 번째로 발가락 벌리기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모으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발의 작은 근육을 깨우고 발바닥 혈류를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걷기 코스를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이 살아있는 흙길이나 잔디길을 추천합니다. 바닷가 모래사장도 좋습니다. 모래는 발바닥에 부드럽게 저항을 주어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다만 너무 뜨겁거나 젖은 모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 선택 시 경사가 심한 곳은 처음엔 피하시고 평탄한 길에서 시작해 익숙해지면 약간의 경사나 작은 돌이 섞인 흙길로 바꾸면 발바닥 감각이 더욱 살아납니다. 걷는 동안 시선은 정면을 두고 어깨와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줍니다. 팔의 움직임이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쓰게 하고 호흡도 깊어집니다. 호흡은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면서 2걸음, 이렇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김용철 어르신은 맨발 걷기 시작 전 발목 스트레칭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부터 통증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면서 당뇨 약 복용량이 줄었습니다. 걷기 후 마무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지근한 물에 발을 씻어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발톱은 너무 길지 않게 잘라서 걷는 동안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예방합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즐기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걷는 시간 외에도 생활 속에서 발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발의 온도 유지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걷기 효과가 줄어듭니다. 집 안에서도 너무 차가운 바닥을 오래 밟지 말고 겨울에는 양말을 신어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다음날 걷는 동안 발 근육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둘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과 관절에 큰 하중이 실립니다. 이런 경우 통증이 생겨 오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체중을 조금씩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식습관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발 감각 점검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전후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살펴 상처나 물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걷는 시간대 조절입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이 강한 낮 시간을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을 선택합니다. 겨울에는 오전 늦게나 오후 이른 시간에 기온이 가장 높은 때를 골라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더위나 추위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확장되어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이명자 어르신은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때 한낮에 나갔다가 발바닥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 뒤로는 해가 덜 뜨거운 아침 7시에만 걷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발바닥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종아리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섯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촉과 주변의 바람 소리, 나무 향기를 느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면서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바뀝니다.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열리며 걷는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이렇게 자세가 좋아지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심장 기능도 강화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2배로 높이려면 걷기 전후로 발바닥 지압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발꿈치 부분은 허리와 골반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사용해 발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와 골반 주위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동안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은 위장과 소화기관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눌러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밑부분은 심장과 폐의 반사구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가락 밑 전체를 꾹꾹 눌러주면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걷기 전에 이 부위를 풀어주면 운동 중 숨이 차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지압을 하고 맨발로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훨씬 활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따뜻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어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장소도 있습니다. 첫째는 유리 조각이나 금속 파편이 있을 수 있는 공사장 주변입니다. 둘째는 애완동물 배설물이 있을 수 있는 공원 구석이나 어두운 길입니다. 셋째는 비가 온 뒤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발이 미끄러져 발목이나 무릎을 다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나 잔디밭 또는 모래사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변이나 공원 산책로 중 발이 편안하게 닿는 부드러운 흙길은 발바닥 자극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시멘트 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발바닥이 갈라져 며칠간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부드러운 흙길로만 코스를 바꾸셨는데 한 달도 안 돼 발이 건강해지고 걷는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걷는 중간에 잠깐 멈춰 발가락으로 흙을 움켜쥐듯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걷는 날과 쉬는 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매일 걷기보다 하루 걸은 후 하루는 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발바닥 피부와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걷게 되면 피부 갈라짐이나 근육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주 5일 걷기, 이틀 휴식 패턴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휴식일에는 발목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발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나 꽃가루가 많아 걷는 중 호흡이 불편할 수 있으니 꽃가루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발바닥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을 선택하고 햇볕이 강한 아스팔트나 인조 잔디는 피해야 합니다.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지만 낙엽이 젖어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경사진 길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은 발이 차가워져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걷기 전 발을 따뜻하게 데우고 짧은 시간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고 나면 곧바로 양말과 신발을 신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발바닥의 촉감 변화를 자주 살펴야 합니다. 발이 평소보다 차갑거나 한쪽만 유독 뜨겁게 느껴진다면 혈액순환이 고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걷기를 멈추고 발 마사지를 하거나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80세 윤상호 어르신은 겨울에 맨발 걷기를 무리하게 하다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초기 동상 증상이었죠. 다행히 바로 중단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 회복했지만 그 후로는 겨울엔 하루 10분만 걷고 실내에서 발 지압과 스트레칭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맨발 걷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바닥 감각을 살려 온몸의 건강을 깨우는 것입니다. 걷기와 휴식을 잘 조절하면 오히려 짧게 걷더라도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려면 걸으면서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그저 자연스럽게만 하시는데 이때 호흡법을 조금만 바꾸면 심장과 폐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2 호흡법입니다. 2걸음을 걸으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2걸음을 걸으며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면 폐가 깊이 확장되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근육과 뇌에 신선한 산소가 빠르게 공급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3호흡법입니다. 조금 속도를 낼 때 유용합니다. 3걸음을 들이마시고 3걸음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때 숨을 너무 억지로 참지 말고 복부를 부드럽게 부풀렸다가 가라앉히듯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79세 한정옥 어르신은 맨발 걷기를 6개월째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 오래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20분 이상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중간에 잠시 멈추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발바닥으로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면 걷는 리듬이 일정해져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는 숨은 비결입니다. 걷기가 끝난 뒤에도 호흡을 바로 멈추지 말고 3분간 가볍게 걸으며 호흡을 점점 느리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심장이 갑자기 쉬게 되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 건강과 집중력까지 높이려면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써야 합니다. 이걸 저는 마음 걷기라고 부릅니다. 마음 걷기는 발바닥이 닿는 감촉과 호흡 소리, 그리고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발이 땅을 딛는 순간마다 그 촉감을 느껴봅니다. 잔디라면 부드럽게 스치는 느낌, 글길이라면 약간의 꺼끌거림과 탄력, 이 촉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또 걷는 동안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80세 조인수 어르신은 처음엔 맨발 걷기를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걷기를 배운 뒤 걷는 동안 잡생각이 줄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 걷기의 핵심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지금 발이 딛고 있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뇌의 과도한 긴장을 풀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후에는 발을 씻으며 오늘 걸었던 길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공간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길의 형태와 주변 환경을 떠올리는 것이 뇌의 해마를 자극해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몸만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발바닥을 통해 땅과 연결되고 마음을 통해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이 편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지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길을 찾아 하루 단 10분이라도 맨발 걷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미 맨발 걷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